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킬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반갑습니다.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도 빨간색입니까? 네. 옷 샀어요? 옷이요? 네, 못 보던 옷인데. 맞습니다. 3년 전에 샀던 거를 네.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꺼내 입으셨구나. 맞습니다. 예쁩니다. 네, 민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주머니 맞아요 이거? 주머니구나. 네, 너무 그려놓은 것 같아,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그러네. 네. 자, 오늘도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상승을 불러온 바로 그 행운의 여신. 아하. 네, 이분이 오늘도 네. 나오셨습니다. 어제 상승은 정말 역대급 아니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뭐였죠? 하이닉스를 가진 자. 하이닉스 보유자. 네, 대한민국이 하이닉스 보유국이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날이 또 올까 싶기도 한데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도 분위기는 좀 강 분위기죠? 미국도 올랐고. 네, 어제도 정말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제가 장 막판까지 이 흐름이 이어가는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는 시장의 상승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트럼프 연설이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트럼프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과연 이걸 어느 쪽으로 해석할까, 미국 쪽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봤는데 긍정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고요. 특히 반도체 기술주 랠리가 어저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상승했고, 또 나스닥 중심의 시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장 초반 출발부터 좀 분위기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로봇주라던가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들까지도 돈이 좀 흘러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만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1.3%, 네. 하이닉스가 한 2.23%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한 그 비슷하게 2% 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세게 오르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면 우주항공 테마 때문에 그런가? 스페이스X가 네. 6월 말 얘기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오늘 그거 쐈잖아요. 달에 갑니다. 아르테미스. 네. 지금 그건 성공적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네. HD 현대중공업이면 조선? 조선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글쎄요. 조선으로 보나요? 방산으로 보나요? HD 현대중공업이요. 네. 조선으로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또 EB 발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자세히 발행한 그 뒷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하나솔루션과 또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 일단 운영 자금에 들어가는 부분들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성장 동력 쪽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이제 EB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어저께 시장 대비해서 좀 밀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마스가라든지 LNG 관련된 운반선 확대를 한다면 차라리 삼성중공업을 사지, EB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블록딜 관련돼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오버행에 대한 우려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택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HD현대중공업이 어저께는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하락에 대한 진정 국면에는 네네네.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오르고 있고요. 한화오션도 한 2점 몇 프로, 2.3% 정도 오르고, 방금 말씀해주신 어디였죠?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많이 오르네요. 지금 7% 그러네요. 넘게 네.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2.4% 정도니까 대체로 오늘 조선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저께 블랙록 쪽에서 5% 정도 지분을 좀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 업종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이야기가 확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전쟁이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제 방산도 좀 마찬가지의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LNG 운반선 확대도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기에 대한 수요도 지금 무기고가 많이 비어 있는데 네. 중동 쪽에서 다시 무기고를 채우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지금 네. 방산 쪽에 어제 형성이 되었고 오늘 조선 쪽도 그거를 좀 받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조선도 괜찮고 그다음에 네. 방산도 대체로 뭐 나쁘지 나쁘지 않은 것 않고. 같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화제 종목이었던 삼천당 제약. 삼천당. 네. 천당같이 오고 있는데. 네, 정말 무섭게 올라가다가 네. 무섭게 떨어졌고 오늘은 또 약간 상승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삼천당 제약. 어저께까지 하락을 좀 멈추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삼천당 제약의 개별 이슈가 뭐 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어저께 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뭐 지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좀 손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오늘 끌어올려주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있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 3일 전에 나왔는데 어저께 일라이릴리가 미국에서 먹는 경고용 비만 치료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4월 6일부터 판매가 되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랑은 완전히 좀 성격은 다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효력은 조금 더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일라이릴리는 공복에 먹지 않아도 되고 먹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더 복용에 대한 편의성을 올리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편의성을 좀 올렸는데 이게 4월 6일부터 시장에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보험을 적용하면 $25 정도에 가능하대요, 구입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확장이 될 것이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의 매기가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좀 긍정적으로 쏠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삼천당 제약도 오늘 하락을 좀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게 해주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좀 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선택의 문제인 게 주사제가 효능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먹는 것보다.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거 봐, 주사는 무섭잖아. 먹는 건 안 무서울 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 일시적으로 한번 관심이 좀 가요. 그죠? 가격도 싸고. 네. 거부감이 장벽이 훨씬 낫다니까 네. 먹는 게. 경고용이.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일라이릴리가 4월 6일부터 판대요. 그거? 네, 판매가 개시가 된대요. 근데 가격도 이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 네, 보험 적용하면 $25고 보험 적용 안 하면 한 $140에서 $160 정도. 한 달치인가 그게? 네, 한 달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또 우리나라 이거 들어오면 이것도 장사 엄청 되겠네, 그죠? 네, 뭐 시장성이 있죠. 네, 지금 요즘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헬스장 그다음에 나이키도 아까 뭐 주가 많이 빠졌던데 그런 운동용품 이런 게 조금 덜 나가는 게 네. 그런 위고비나 그쵸. 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힘들게 운동 굳이 안 하고 운동해서 땀 흘려서 하지 않는다. 그냥 덜 먹는 걸로 가니까 네. 그리고 뭐 몸에도 뭐 나쁘지 않고 오히려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부작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삼천당 제약 그래서 오늘 좀 오르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쪽도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클로봇이나 뭐 이런 몇몇 로봇 종목들이 네. 조금 세게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늘은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가장 강하게 누가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는 로봇인 것 같습니다. 나우 로보틱스가 22% 상승, 삼연도 15% 상승, 현대무벡스 13% 상승, TXR 로보틱스 12%. 이렇게 로봇이 좀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깊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유니트리가 지금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상반기 안에는 이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3일 이틀 전부터 미국에서 지금 중국 쪽의 로봇을 또 보완적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돼서 그럼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와도 크게 로봇주들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가 되면서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아 인베스터데이, 현대차 그룹 인베스터데이가 이제 4월 9일에 열리는데 그때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돼서 로드맵을 좀 자세히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좀 자료들이 많이 배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좀 등에 업고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이렇게 달리면 네. 우리 또 로봇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현대차.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대차 네. 어저께 제가 방송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상승세가 더 세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쪽으로 코스피가 어제 그렇게 폭등을 하니까 같이 가는구나 생각은 했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저께도 이제 기술적인 게 모든 게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제 21선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 저항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힘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자리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오늘 이 가격 라인 50만 8천 원 부근을 좀 시원하게 거래량이 섞여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좋은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속도에 대한 문제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 가냐 이게 좀 문제인데 네. 속도가 더 빨리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만 8천 원 요 부분을 거래량 실리면서 좀 뚫어준다면 그럼 쭉 한번 갈 걸 기대 좀 해봐도 되고 그 얘기는 그 반대로 만약에 그 밑에서 만약 못 간다면 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네. 이제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구나. 횡보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프로님한테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늘 10시? 네. 네. 10시 이후 네. 코스닥, 네.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오를까요? 내릴까요?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을 콕 집어서 물어보신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코스피는 저는 이미 전쟁통에도 코스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믿어 의심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 드라이브 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그럼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변동성이 매우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코스닥은 돈이 물론 이제 양시장 모두 똑같습니다만 돈이 얼마나 풀리냐가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는 10시에 발표를 왜 하냐, 뭘 위해서 하느냐, 그걸 우리가 근본을 보면 된다 이거죠. 네. 트럼프가 시장 망치려고 아니면 시장 좀 더 바닥으로 좀 기게 만들려고 그런 의도로 과연 오늘 발표를 10시에 잡았겠는가. 본인이 중요하게 발표 시점까지 발표한 거는 네. 그거는 본인의 공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네. 내가 한마디 했더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 경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냐, 전쟁 멈추지 않았냐, 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그렇다면 돈은 더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는 거를 보여줄 것이다. 네. 그래 안 그러면 이제 본인 나락이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만한 것들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이 그걸 받아줘야죠. 네. 이 분석 좋은데요.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출구에 대해서 얘기할까봐. 출구? 네. 어떤 출구요? 나토 전쟁? 출구? 나토에서 네. 한국 안 도와줬지? 그런 얘기 할까봐. 네, 혹시 그럴까봐. 네. 아.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그동안 행적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는 10시에 발표 안 하면 어떡하죠? 자기 약속을 깨게. 네. 뭐 등등. 그거는 안 할 거고. 그런 거 할 것 같다? 예, 하기는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긍정적이다. 어떤 방향일 거냐. 나는 시장 살리는 어쨌든 더 부스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약에 오늘 발표해서 나락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네. 본인이 그 가족들과 같이 쇼 쳐놓지 않은 이상은 그런 시나리오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네. 여론 너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이미 긍정적인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이미 프라이싱이 된 상태죠? 네, 저도 근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부활절 오찬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란이 석유를 빼앗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지는 잘 모르겠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석유가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종전 관련돼서 이야기는 좀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아까 언급해주신 나토 회원국에 대한 실망감을 좀 언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10시에 제 생각은 10시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반대편에서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반대편 이란? 네, 이란 쪽에서 이거를 끝나고 나서 소화하고 나서 지금 이란의 대통령의 이야기와 또 이란의 강경파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스탠스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좀 더 강한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또 움직이는데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태를 끝내려면 카운터파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우리 장은 시작했습니다.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9시가 됐고요. 아마 데이터들이 지금 열심히 우리 이지은 대표님 컴퓨터로 네. 이제 모여들고 있을 텐데 자 일단... 수치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조금 네. 더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장 초반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대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워낙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슈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기에는 힘들었고 또 10시에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LRG넥스원 어저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방산주들이 지금 나토 탈퇴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 국방비 증액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좀 좋은 출발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다 1%대 시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아까 언급해주신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쪽은 오늘 좀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으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들, 좀 개별 이슈의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ABL 바이오 일단은 파란불 켜내고 있고 보로노이도 일단 1.5% 하락. 올릭스도 0.3%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뭐 강한 시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10시 전후로 해서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산 있지 않습니까? 방산. 네, 방산 시가총액별로 하나하나 좀 볼까요? 왠지 10시에 나토 출구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다면 방산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업종 한번 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5.5%대 시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랑 좀 비슷한 결이에요. 21선에 딱 올라서서 안착을 해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안착한 이후에 힘을 더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추세 자체로 저는 상방으로 자리를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진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역시나 5%대 시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LRG넥스원은 사명 변경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넥스원이? 오늘은 네. 네. 상한가 갔어요? 오늘 상한가 갔어요. 네. 상호 변경도 이슈도 상호 있고 변경. 네, 우주로 가는 거죠?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이름을 LND? 그렇게 바꿔요? 네. 네. 우주로 갑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네, 우주로 이제 간다. 우리는 종합 기업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방산업체의 투사표. 미래상이 방산을 넘어서 이제 우주로 가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 우주로 간대요.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우주로 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LRG 넥스원이 그 뒤따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 0.2% 정도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추가 상방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탄력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한국항공우주가
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다시. 네. KF21에 대한 첫 양산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이걸 떠나서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정도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하나 쪽으로의 이런 같이 지분 관계가 엮이면서 밸류체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LG 넥스원과 함께 어제 연동돼서 무기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서 좀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요즘 하나 시스템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데 드론 관련된 모멘텀도 하나 시스템은 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오늘 역시나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연설을 앞두고 이쪽으로의 매기가 좀 확실히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여튼 방산 쪽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근데 뭐 아직 판단하기 너무 이릅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처음 시작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좀 뒤로 밀리는 둔화되고 것 있어요? 같아서. 예. 그래도 이럴 때 이젠 헛갈릴 때 우리 방송에 바로미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미터요. 네. 뭐죠? 석유 한번 볼까요? 응? 석유 한번 볼까요? 석유. 네. 석유가 오늘은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떨어지고 석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죠. 아, 네, 바로미터입니다. 흥구 어디 간다? 흥구 석유는 마이너스 1.03% 네. 떨어지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사실 이 석유 관련된 뭐 흥구 석유 그리고 우리가 중앙 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일단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고 우리가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전쟁이 발발하거나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가 됐을 때 항상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전쟁에 대한 고조감이 계속되더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힘이 빠지는 경우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과 좀 무관하게 한번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인 이후에는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그 전에 패턴들을 미루어 봤을 때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비중이 많으시다면 일부라도 저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셔서 좀 더 강한 쪽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굉장히 강했던 태양광? 태양광 쪽은 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한데 뭐 예를 네. 들면 이터닉스 같은데 SK 이터닉스라든지 네. 몇몇 업체들 있잖아요. 네. 예, 태양광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1%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ESS도 하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모든 에너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고 네. 이 회사가 지금 SK 쪽에서의 이런 에너지 사업부가 여러 개로 좀 갈려 있었는데 이게 좀 SK 이터닉스로 힘이 모인다라는 부분도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기업입니다. 네. 여전히 추세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신재생 쪽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의 뭐 대안책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번에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빨리 속도를 높여라 이제 에너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원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지금 뭐 외부적 해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흔들려도 보유 관점이 맞지 않나라는 아하. 의견 드려봅니다. 네. 원래 예견된 거는 트럼프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지상군 작전이 네. 예고된 게 이번 주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연설을 하는 것이고 계속 싸운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란이랑 네. 계속 싸우겠다. 네. 아, 말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간다. 네. 무조건 항복 아니면 끝까지 간다. 그러면 박살이지.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유가 선물이 별로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 좀 드는데. 아니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 가능성 좀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긴 게임 아닌가요? 아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까지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예. 더 세게.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 뭐 이견이 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의 상승과 둔화세를 살짝 보면 어쨌든 10시를 앞두고서 많은 포지션들의 엇갈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럴 때 바로미터도 받고 제약도 받고 신재생도 받고 야, 우리 빈센트님의 그 말씀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이 네. 전부 다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잃어가고 상승세가 있습니까? 많이 꺾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겨우 지금 강보합 수준이에요. 네, 뭐 받아들이세요. 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난 받아들이지. 자, 그러면 네. 우리 소부장 좀 볼까요? 원래 소부장? 네, 반도체가 어제 이렇게 달리다 보면 시차를 갖고 다음 날 소부장이 움직일 법한데 오늘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네. 반응이 좀 더딥니까? 네, 오늘 소부장 기업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간씩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소부장 기업들은 그 반납폭이 좀 더 큰 모습이고요. 어제 시세를 이어갔던 뭐 대덕전자라던가 TLB 이런 종목군들도 대부분 시세는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대덕전자 하락하고 있고 TLB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8%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제 어제 LG 이노텍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0.8% 하락하고 있고, 뭐 어제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쪽도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기판 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건 어제 가장 좀 강하게 반응했던 쪽이 기판 쪽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소부장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이제 오늘 이제 10시에 연설을 앞두고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눈치 보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지금 통행료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에너지 시설 이번에 타격이 과연 복구가 바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올 것인가 이런 어허. 불안감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저께는 이제 워낙 많이 또 빠졌었던 우리 증시였고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지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긴 했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다 보니 이게 에너지가 바로 정말 진정될 수 있을까라는 아하. 부분과 그리고 통행료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계속되면 어쩌지 이런 이제 물음표, 우구심, 뭐 걱정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네. 10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들 시장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 네네. 오늘 증시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근데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걱정인가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되는 것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들 아닌가요? 노출된 악재는 맞는 것 같아요. 노출된 악재이고 다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노출이 되어서 그대로 끝난다기보단 숫자로서의 피해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결국 우리 증시가 올라온 거는 숫자가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이게 만약에 숫자를 추후에 꺾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단순 지나갈 수 있는 일정으로 보기보다는 노출된 이후에 정말 여기서 숫자가 꺾이는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왠지 10시에 이란 얘기도 하겠지만 생뚱맞게 달에 간 얘기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네. 이제 그 악재도 약간 이렇게 드러난 악재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재가 있고, 네. 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은 했죠. 근데 이거 가면 이제 큰일 나지라고 생각하는 악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능성의 악재, 그다음에 예정된 악재. 네. 예정된 악재는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가능성의 악재 정도라면 얘는 설마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설마 안 가겠지. 이러면 아직 가격엔 반영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의 악재들이 지금 조금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한번 정프로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불안하다는 거. 왜다 이런 반응들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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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은 참 샘물 같죠. 야, 근데 네. 신기한 게 음. 저나 빈센트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 와 실시간 장이 좀 빠져요. 근데 이시훈 대표가 얘기하면 네. 장이 또 올라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만 이제 말할게요.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불안하신가봐 아직. 예, 뭐 헷갈리시거나. 예, 자 그럼 일단은 이재훈 대표 쪽으로 카메라는 가능하면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 수출 나왔잖아요. 네. 여지없이 서프라이즈인데 다들 반도체 기사 하이라이트가 집중돼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있는 화장품을 좀 봤거든요. 화장품. 오늘 화장품 어떤가요? 오늘 화장품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화장품은 저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APR도 여전히 대장주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1%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APR은 전쟁과는 좀 무관할 수 있는 섹터로서 화장품이 부각을 받았지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종전이 돼도 진행돼도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좀 좋은 모습이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 탄력이 그래도 0.3%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달바글로벌도 어저께 국민연금에서 지분 취득 이슈가 좀 있었어요. 5% 정도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 장 끝난 이후에 국민연금이 지금 한 5% 정도씩 지분 추가한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저는 달바글로벌이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제닉이라는 기업, 화장품 마스크팩 ODM, OEM을 하는 기업인데 오늘도 시세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제닉이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했죠. 마스크팩을 다 들었죠. 마스크팩을 이제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ODM, OEM을 해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만들었던 예전에 하유미팩을 이 회사가 하유미팩 그 홈쇼핑에서 엄청 대박 난 적이 있어요. 하유미? 사람 이름이에요? 그 탤런트. 하유미? 옛날 연예인 배우 연기자. 아 그분 알죠. 네, 그분이 마스크팩 판매했었어요. 예전에.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홈쇼핑에서. 그래서 제닉의 주가가 그때 5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뼈아프게 길었습니다. 길다가 한 회사를 만나서 아마존에서 마스크팩으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마스크팩이 저도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붙이면 한 6시간 정도 붙이고 있을 수 있어요. 6시간 그러니까 붙이고 자도 돼요. 붙이고. 아 그럼 그거 붙이고 못 쓸까? 말 못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면 돼요. 근데 자는 동안 케어가 되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팩 붙이고 잠들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들도 덜어지고 효능도 좋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자체 브랜드도 런칭을 했고 그리고 그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팩 회사들이 우리도 OEM, ODM 해줘라고 이렇게 고객사가 또 몰려들면서 증설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증설 때문에 좀 불안하다.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금 쓰는 구간이 맞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 제닉.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생산은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시나? 아니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붙이고 오래 있으면 좋아져요, 피부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의료병에 가면 파는데 자고 일어나면 좀 뭔가 이렇게 수분감이 확실히 좀 붙어요. 그래요? 화장 잘 먹고 촉촉해지고 얼굴이 좀 촉촉해지고 화장 잘 먹고 네, 피부는 뭐 긍정적 마인드의 결과물이니까. 네. 비만 치료제로 또 엮일 수 있는 게 화장품이 왜? 비만 치료제 이제 주사 맞고 먹으면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소비와 그리고 이런 시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로 살이 좀 빠지면 어쨌든 탄력은 조금 줄어들 테니까 운동을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화장품 내지는 그 미용 의료기기, 필러 뭐 아니면 이거 레이저 많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한때 뭐 K-뷰티의 프로세스로 쭉 했었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화장품에서는 움직인다. 관심을 좀 받고 있다. 네. 그거 관련주 좀 볼까요? 뭐요? 우리가 스페이스X 얘기하면서 관련주를 안 봤네요. 스페이스X 관련주. 네. 우주항공일 테니까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데인가? 네, 뭐 스피어도 있고 스피어 등등. 미래에셋 생명. 네, 알맥도 있고. 네, 오늘 일단은 스피어는 1%대 하락. 오늘 윗꼬리가 달고 원래는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좀 전환된 모습이고 HVM 같은 경우에도 오늘 2.5%대 하락. 근데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이제 달 유인 탐사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론에 대한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스페이스X가 비공개 IPO 관련된 신청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SEC에서 재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나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일반 투자자에게 추후에 공개를 하는 그 라인으로 가는데 이제 공개를 했다 이렇게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일시적인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우주항공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가 훼손되거나 움직임 자체가 좀 둔화된 부분이지 이게 완전히 이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오히려 스페이스X 관련된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좀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저는 뭐
오늘 우장우 관련주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쉬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프로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내시는 거 같네요. 뭐였죠? 네, 이지은 대표 얘기하니까 진짜 오르네요. 네, 오늘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 꼬마, 네. 올랐죠. 조금 실시간으로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맞습니다. 코스닥 네. 말씀 좀 주세요. 네, 오늘 코스닥은 아닌데 코스피가 이제 LNF 2차 전지 코스피 종목이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재생, ESS 관련돼서 뭐 LNF가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관련돼서 ESS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좀 분위기가 좋고요. 포스코 퓨처엔까지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소재 쪽의 종목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엔솔도 3% 오르네요. 일단 로봇하고도 2차 전지는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엮어서 봤었죠. 이제 로봇 쪽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옵티머스 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는 현대차 쪽이다. 뭐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좀 붙었는데 오늘 로봇주들 올라오면서 ESS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오히려 반도체가 살짝 힘이 둔화되면서 그 힘을 그쪽 2차 전지 쪽이 맞아요. 좀 받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네, LNF도 한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는 나울 로보틱스 여기가 한 20 몇 프로 오르고 있네요. 네. 상승 종목들 쭉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동전주 몇 개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 무벡스, 무벡스가 뭐였죠, 참? 현대 무벡스. 무벡스. 그 자동화 로봇 솔루션에서 여기도 이제 로봇이군요. 네, 로봇 여기서 솔루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 회사가 지난번에도 상승 탄력이 좋았던 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이 공정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지난번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 네. 모멘텀이 앞으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붙어서 상승 탄력 좋았는데 오늘 현대무벡스의 흐름을 보면 지금 좀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 항상 말씀드리는 저항대 돌파 61선과 21선 저항대를 단숨에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장 초반인데 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의 역할을 지난번 로봇 시세 상승 때 대장주 탑5 안에 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추세를 확 바꿔주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로봇주들이 같이 좀 연동돼서 이 시세 흐름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원하게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네. 네, 일단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선물을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도 역시나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꽤 큰 금액 90조 정도가 국내 증시에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도 좀 원달러 환율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1,512원대를 가져가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 귀환을 좀 기다려봤는데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의 좀 주인공의 역할, 수급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파보겠습니다. 엊그저께까지 36.7%였는데 나왔어요, 이미? 네, 한 35% 정도 될 겁니다. 늘 나옵니까? 바로바로 실시간 확인돼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도 다 HTS에 다 있나? 뭐 제가 갖고 있는 DB가 지금 그래요?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 다 이렇게 조사해 갖고 통계 한번 내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다 네. 나오는군요. 네,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외국인들 계속 팔아제끼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느 정도 비중 이하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아닌가? 그런데 좀 재밌는 통계가 그러니까 연초 대비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같죠. 네. 근데 지분율은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이 한 5,000조 원 되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팔았는데 왜 놀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닉스 반도체는 많이 팔았는데 다른 것들은 또 많이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보유 비중이 신기하네.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외국인들은 외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파는지. 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아 근데 한 이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지금 그 장우진 작가 약간 병가로 네. 제가 긴급 투입했는데 공교롭게 좀 제가 초빙하면서도 네. 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오면서부터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요. 장우진 프로님이 내일도 좀 아프실 것 같죠? 네,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은 대표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건강 상황 잘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